새만금 유역의 그 수질 오염을 예방을 하면서 부영 영화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수질 문제가 새만금의 요체다. 새만금의 수질을 목표 수질에 들어가지 못하면 새만금의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가 있다. 해수교통을 통해서 새만금의 어떤 친환경적인 개발 이쪽으로 갈 것인지 필연적으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생각하고요. 정부가 새만금 수질 종합대책을 세워 사업에 착수한 게 2001년의 일이니까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환경 기초시설을 새로 짓거나 보강하는 등 관련 사업에 2조 8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새만금 상류의 수질은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새만금 호수의 수질은 오히려 더 나빠졌고 수질 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른바 B점 오염원 관리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2020년까지 목표한 수질을 잡지 못한다면 새만금 사업이 다시 위기를 맞게 되는 만큼 수질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정부의 수질 중간평가 발표를 앞두고 지금까지 진행된 수질 개선 사업의 효과와 과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0년 전주시 송천동에 들어선 전주 하수처리장. 이곳에는 매일 전주 시민들이 배출하는 35만 세제곱미터의 생활 하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빗물과 함께 섞여 들어온 하수는 모래와 쓰레기를 걸러낸 뒤 가라앉혀 찌꺼기를 분리합니다. 이후 미생물 분해 과정을 거쳐 2차 침전지로 옮겨진 하수는 겉으로 보기에도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해졌습니다. 과거에는 2차 침전지에서 방류를 해가지고 바로 하천으로 방류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한 2005년 이전 정도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수처리 공법을 고도처리 공법으로 바꾸면서 여과 시설을 추가를 하고 소독을 하고 방류를 하게 되었고요. 전주 하수처리장에 지난 1월 또 새로운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수질 오염 지표의 하나인 TP, 즉 총인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1, 2차 처리를 거친 물에 남아있는 오염물질을 미세한 모래 입자에 붙여 한 번 더 걸러냅니다. 그동안 1리터에 2mg, 즉 2ppm에서 0.2ppm으로 10배나 강화된 총인 배출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겁니다. 처리장 수탁업체는 실제 운영 목표는 이보다 더 강화했습니다. 네, 총인 방류 수질이 과거에 2ppm에서 0.2ppm으로 강화되면서 저희 하수처리장에서는 운영 목표를 0.2ppm의 50%인 0.1ppm 이하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아가는 수질은 0.08ppm 정도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총인은 하천과 호소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아지면 녹조나 적조가 생길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이 같은 총인 처리 시설은 새만금 수질 대책으로 추진되는 각종 환경 기초시설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주 하수처리장을 끝으로 새만금 유역에 있는 23개 하수처리장은 모두 총인 처리 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영영화는 인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인을 10분의 1로 줄임으로써 부영영화의 그 영양소를 공급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새만금 유역의 그 수질 오염을 예방을 하면서 부영영화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환경 기초시설들도 하나둘씩 잇따라 완공되고 있습니다. 김제시 백구면에 있는 청산마을 근처에는 최근 작은 건물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건물 안에는
전주 하수 처리장을 축소해 놓은 듯한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새만금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인 마을 하수처리장입니다. 지금 여기 물 들어오고 유입되고 있는 물은 각 마을에서 쓰고 있는 그 생활 오폐수 물이 거의 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가정에서 쓰는 물이기 때문에 일이 들어와서 여기서 정화해서 거쳐서 나갈 때는 거의 한 2급수 정도의 수질이 아주 좋은 상태에서 나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 가동 중인 이 시설은 50호가량이 사는 창산마을 등 주변에 있는 세 마을의 생활 하수를 처리하게 됩니다. 농촌은 넓은 지역에 적은 가구가 모여 살아 생활 하수를 대부분 인근 도랑과 하천으로 방류하는 상황. 마을 단위의 처리장을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현재 수질 기준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 하수 처리장은 50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그 수질이 강화되기 이전 시설로서 수질 기준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에 중규모 형식의 마을 하수도를 이렇게 건설, 운영 관리함으로써 새만금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사업이 끝났고 현재 2020년까지의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2단계를 거쳐 4조 4천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될 예정인데 지난해까지 14년 동안 2조 8천억 원가량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하수처리장과 총인처리시설, 마을 하수도 같은 환경기초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생태하천 복원 같은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부터 14년 동안 진행된 수질 개선 사업을 통해 새만금의 수질은 얼마나 개선됐을까? 익산시 춘포면을 지나는 만경강 본류 지점. 전북 보건환경연구원 수질조사팀이 채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새만금 유역의 오염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만경강, 상류 등 20개 지점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은 과거에 비해 하천 주변의 환경과 수질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단 많은 그 환경기초시설의 투자 그리고 시군에서 많은 그 행정지도 그리고 도민들의 많은 지식이 그 어떤 의식이 향상되어 가지고 밖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양이 점차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핵심인 방조제 안쪽 호수와 만경 동진강 하구역 수질은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상류 쪽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입니다. 수질 종합대책 시행 전인 2000년과 지난해 수질을 비교했습니다. BOD는 만경강은 6.8ppm에서 5.3ppm으로 동진강은 3.6ppm에서 3.0ppm으로 개선되었습니다. TP는 변화가 더욱 뚜렷해서 만경강은 0.537에서 0.355, 동진강은 0.263에서 0.099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COD는 만경강, 동진강 모두 사업 시행 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정부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서 만경강, 동진강에 가까운 호수 동쪽에는 농업용지를, 방조제에 가까운 호수 서쪽에는 도시용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2020년을 목표로 농업용지 주변의 수질은 최소한 4급수, 도시용지 주변은 3급수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상류의 수질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새만금 호수의 수질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호수의 수질은 COD, 즉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TP, 총인을 기준으로 삼는데 농업용지 구간에서 동진강 하구역은 두 항목 모두 나빠져서 지난해 각각 7.9ppm과 0.099ppm으로 목표치인 4급수 수질 기준에 겨우 턱걸이를 하고 있고 만경강 하구역은 더 나빠서 두 항목 모두 이미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도시용지 구간도 해마다 수질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가력배수관문 앞 COD는 5.0ppm, TP는 0.06ppm으로 TP가 3급수 수질 기준을 넘어섰고 신시 배수관문 앞 쪽의 수질도 4.0ppm과 0.05ppm으로 3급수의 한계치에 거의 다가간 상태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호에서 방수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방수제 공사 끝물에 하는 부분이 새만금 환경청에서 조사하는 측정 지점입니다. 혼의 공사로 인해서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 측정 지점을 옮길까도 했는데 정확한 평균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동안에 쭉 해왔기 때문에 그 지점으로 그냥 계속 조사를 하자. 또 상류 쪽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공사가 끝나면 호수의 수질도 개선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도 있지만 새만금에서는 아직까지 상류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 개선 효과가 새만금 호수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새만금 수질에 대한 중간평가 용역을 실시해서 10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수질 개선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2020년을 목표로 잡아놓은 수질 기준을 달성할 수 있을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이 대부분 점오염원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점오염원은 도시 생활하수나 산업폐수와 같이 배출구가 있는 오염물질로 하수 처리장 등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한 것을 말하고 비점오염원은 농약이나 비료, 무단 방류수처럼 넓은 지역에서 빗물에 씻겨 들어와 관리가 어려운 오염물질을 의미합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은 대부분 점오염원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 비중이 16.5%에 불과해서 나머지 비점오염원을 통제하지 못하면 수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비점오염원이라는 게 나온 지가 지금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관심도 몇 년 전에 최근에 이제 갖게 돼 있고 결국은 새만금 지역의 점오염원하고 비점오염원 비율이 비점오염원이 83.5%나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정책 방향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같은 비점오염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만경, 동진강 유역에서 나오는 농업과 축산업 오염물질입니다.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비점오염원이 바로 퇴비와 액비입니다. 퇴비나 액비는 화학비료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보니 농림부와 자치단체도 자연 순환농법의 일환으로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비와 특히 가축 분뇨를 삭힌 액비의 경우 필요량 이상 뿌리는 과다 시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에 액비를 뿌리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당 토질의 영양 성분을 분석해 적정한 사용량을 처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양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사류 같은 경우, 옥수수 같은 경우는 액비 시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수량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농가 수요하고 또 액비 살포 주체하고 이렇게 맞아가지고 좀 과다 살포하는 경향도 일부 있습니다. 적정량을 초과한 액비는 결국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
강을 타고 새만금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유럽과 일본처럼 친환경 농업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보조금을 주거나 농민에게 양분 관리를 의무화시키는 농업 비점 오염은 저감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새만금류에서 비점 오염이 다른 점 오염보다는 많은 그 새만금호의 수질을 관리하는 데 많은 좀 부하 이렇게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가 나오는데 그 비점 중에서도 이제 아직 그 농업을 포함해서 비점이라는 대책 부분에서 저희 우리나라가 아직 그렇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아직 미비한 부분이 좀 많고. 축산 분뇨도 여전히 큰 걱정거리입니다. 익산 가축 분뇨 처리장 앞 배수로는 2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비교적 맑은 물은 가축 분뇨 처리장에서 정화 처리돼 나오는 물이고 흐린 물은 왕궁 한센인 정착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물은 배수로를 따라 만경강 지류인 익산천에 합류됩니다. 배수로 바로 위쪽에 있는 주교저수지. 왕궁 정착촌에서 나온 생활 오수와 정화조 배수는 물론 몰래 버린 가축 분뇨까지 한데 모이는 곳입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축산 분뇨를 탱크에 모아 가축 분뇨 처리장에 돈을 주고 처리하고 있지만 무단 방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익산시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반 하수처장 유입수가 비오디 한 200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주교지에서 흘러나가는 물은 거의 그보다 더 이상 되는 물이거든요. 얼마나 됩니까? 400이나 뭐 BOD 한 300, 400 정도는 이제 나가는 걸로 좀 보여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하수에 그 소량의 가축 분뇨가 불법적으로 투입된 걸로 좀 판단하는 거죠. 실제로 BOD를 기준으로 전주 하수처리장의 지난 1, 2월 평균 방류수는 3ppm 이하였고 익산 가축분뇨 처리장의 방류수는 24ppm 이하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왕궁 배수로는 640ppm이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저장 탱크 펌프 오작동 실수 등으로 인해 축산 분뇨를 방류한 9명을 고발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왕궁 정착촌의 축사 매입 사업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하고 있는 휴폐업 축사 매입 사업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4분의 3만 완료한 채 중단돼 있습니다. 현재 돼지를 키우는 현업 축사 매입도 올해를 끝으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환경부는 축사를 팔겠다고 희망한 80%의 축사를 매입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92억 원을 증액해 올해 말까지 528억 원이 투입되는데 지난해까지만 72.6%의 축사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금년도 사업 목표량까지 다 달성하면은 당초 목표 대비 100% 달성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왕궁 현업 축사에 있는 돼지 사육주 수도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축산 오염원이 여기에 따라서 감소됨으로 인해서 새만금 수질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돼지값이 높게 형성되면서 사육주 수는 지금까지 25%가 줄어드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축사를 팔겠다고 지원하는 농가가 늘어 올해 90여 농가가 지원을 했지만 30여 농가밖에 매입할 수 없어 60여 농가는 계속 축산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더욱이 익산시는 올해를 끝으로 왕궁 대책이 종료되면 1세제곱미터에 3,000원씩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축산 분뇨 처리 비용을 다른 지역처럼 17,000원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예고해놓은 상황. 이럴 경우 남은 축산 농가는 한 달에 200세제곱미터의 축산 분뇨를 처리할 경우 처리 비용이 60만 원에서 340만 원 정도로 부담이 크게 늘게 돼 무단 방류의 유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축사를 이제 매입 신청을 해놨는데 매입이 안 돼가지고 축산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은 그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클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큰 이제 부작용들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어떤 부작용을 말씀하세요? 이제 몰래 버린다거나 이제 3,000원일 때도 버리는 경우가 이렇게 그 드물지 않은데 17,000원 되면 그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 무단 방류 관련 유혹이.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이 때문에 환경부가 예산과 사업기간을 조금 더 늘려 왕궁 지역 내 희망 농가들의 축사를 모두 매입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다른 지역 한센인 정착촌과의 형평성 문제와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 효과가 생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자 해수유통 문제 등 오랜 논쟁거리도 다시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수질 대책이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새만금호가 담수화되면 수질을 잡기란 더욱 불가능한 도전이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수질 개선 대책을 통해서 불가능한 담수화가 아니라 좀 더 생태적이고 건강한 해수유통을 통해서 새만금의 어떤 친환경적인 개발 이쪽으로 갈 것인지 저는 필연적으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생각하고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의 화려한 청사진도 적정 수질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송두리째 손을 봐야 하는 상황. 정부가 올 6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10월쯤 발표할 예정인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우리 35만이 거주하는 아류 높은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친수 공간이 확보된 그런 신도시를 계획함에 있어서 수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런 도시 개발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수질 문제가 새만금의 요체다. 새만금의 수질을 목표 수질에 돌아가지 못하면 새만금의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2조 8천억 원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1조 7천억 원가량이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했던 환경 기초시설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고 만경강과 동진강 상류의 수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COD 수치는 고민거리입니다. 점 오염원보다 훨씬 품이 많이 드는 비점 오염원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를 통해 2020년 목표치 달성 가능성을 예측하고 후속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만큼 적극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새만금의 수질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새만금에 그려둔 장밋빛 청사진은 모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